그래서 1번 문제 답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을 안 한 거죠.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떴을 경우에 그 다음 사용자, 비인가된 사용자가 그걸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를 갖다가 4번 피기베킹이라고 하는 거죠. 1번 답은 4번이 되겠고 2번을 볼게요. 2번은 윈도우즈 10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사이에 작업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는 뭘까요? 작업 전환을 위한 키는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뭐요? Alt 탭이 되겠죠. Alt 탭. 2번 답은 1번 Alt 탭. Alt 엔터는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속성창을 띄우는 거였고, Alt F4는 뭐였죠? 실행 중인 창을 종료하는 거, 실행 중 앱을 종료하는 단축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hift 딜리트는 수리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그 내용이었죠. 2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중 컴퓨터의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터럽트는 바로 1번에서 잘 설명해놨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 인터럽트 수행을 의미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도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소프트웨어 결함과 하드웨어 결함 모두 포함해가지고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죠. 3번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중 IP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 부분 세미콜론으로 구분돼 있나요? 아니죠. 세미콜론은 그냥 콜론으로 구분되는 거죠. 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맞는 내용이 되겠고,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된다. 그리고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 맞는 내용이죠. 4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간의 하이퍼텍스트 문서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규약은 뭘까요? 통신규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하냐면 프로토콜이라고도 하죠.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사용자와 웹서버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간의 하이퍼텍스트 문서 전송. 하이퍼텍스트 문서라는 거는 인터넷 문서를 말하는 거죠. 웹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신규약은 바로 2번 HTTP예요. HTTP. 자, FTP는 뭐예요? FTP는 이거는 이제 서버에다가 서버가 이제 원격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내가 임대해서 사용한 거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이제 작업한 파일을 올려가지고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출판하겠다. 그러면은 파일을 보내줘야죠. 서버에다 파일 보내줘야 돼. 파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FTP죠. 아니면 뭐 이렇게 파일만 단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이제 F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MTP는 뭐예요? SMTP는 이건 메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메일을 내가 보낸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SMTP예요. 그리고 TCP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이죠. TCP하고 IP 프로토콜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중 하나가 되는 거죠. TCP는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기 위한 프로토콜 생각하시면 돼요. 5번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거죠. 5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6번. 6번 보면은 다음 가상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럴듯한 설명인데 가상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건 뭘까요? 4번이 되겠죠.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상청 기법을 통하여 현실의 세계처럼 구현하는 게 바로 이제 가상현실이 되는 거죠. 6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번. 7번 다음 중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은 뭘까요? 펌웨어죠. 펌웨어. 롬에 기록된다 하는 이제 펌웨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18쪽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119쪽으로 건너가서 볼게요. 119쪽에 보면은 8번 문제서부터 나오는 거죠. 8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119쪽에 8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 이거 뭘까요? 하드웨어 장치가 되게 장치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장치 관리자.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는 곳이라 그래서 장치 관리자라고 불러요. 8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9번 보면 이제 그 다음 중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거죠. 기밀성을 저해하는 거니까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훔쳐오는 거예요. 즉 가로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로채기. 1번이 되는 거죠. 가로채기. 가로막기도 비슷한데 정보가 못 가게 막는 거고 가로막기는 못 가게 막는 거고 견조수정 위조는 꾸미는 거죠. 실제 내용인 것처럼 꾸민다거나 그런 거. 예. 9번 답은 그래서 1번 가로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을 보면은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바로 객체 지향이죠. 내가 그러니까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이 바로 객체 지향이 되는 거죠.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객체를 갖다가 이렇게 상속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상화 시켜줄 수 있고 상성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되물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내가 만들어 놓은 크고 복잡한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그때마다 이제 그 크고 복잡한 객체를 매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객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답은 그래서 10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11번. 11번을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GI 지원은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의 약자이다. 맞죠? 컴퓨터를 의미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GI 지원인데요. 예, 요거 맞고 그 다음에 호환성은 이번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리고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등을 표현한다? 아니죠. 자, 처리 속도 단위는 뭐가 있었죠? 마이크로세컨, 미리세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 이건 뭘까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애들 뭐야? 이건 용량, 데이터 용량의 단위죠. 용량. 크기 단위야. 데이터 크기.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에는 사무처리, 학습, 과학,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범용성이라고 하죠. 이런 특징 갖다가. 그래서 11번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을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SD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이걸로 바뀌어가고 있죠. SSD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점이 이제 기존에 쓰던 내용이 바로 HDD라는 그 장치인데, 예전에 쓰던 그 네모난 장치가 있었어요. 네모나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뭐 도시락통처럼 생겼어요. 네모난 도시락처럼 생겼는데, 요즘도 쓰는 데가 있긴 한데 이게 단점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번과 같은 단점이 있어요. 외부적인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불량 세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조금 이제 그 충격에 약해가지고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어,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이제 매체로 SSD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장점은 일단 그 HDD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작동 소음이 없어서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과거에 쓰던 HDD는 조금 소음이 있었죠. 소음이 있었어요. 뭐 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었고, 그리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이 SSD는 바로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보조 배터리, 네모난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래서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만한 카드, 두꺼운 카드처럼 생겼는데 가볍고 일단 충격에 강해요. 외부적인 충격에 강하고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니까. 자, 이런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는 거. 반도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량 섹터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친구여서 이제 그 HDD에서 이 SSD로 점차 이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이 바로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바로 1번에서 말하는 HDD에 관한 설명이에요. 2번은 그래서 12번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13번.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장치에는 누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앞에서 풀어봤던 내용인데 몇 번이요? 연산 결과를 어떻게 저장해요?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무엇이다? 누상기이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2번, 3번, 4번은 바로 제어 장치에 관한 설명이죠. 제어 장치. 13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운영체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 다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인데 4번을 보면은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영역이 아닌 거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한번 그러니까 PC의 구성할 때 PC는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이 친구는 다른 말로 운영체제라고도 하죠. 운영체제. 근데 요거랑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또 있죠. 응용 소프트웨어는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죠. 운영체제하고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4번에 보면 그래서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감시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그 다른 범주로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양분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이제 카테고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까지가 119쪽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뭘까요?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소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였죠? 바로 리피터였죠. 15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16번 이거는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 1번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맞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좋아요?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 또한 다운받은 다음에 뭘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는 게 좋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16번 답은 3번.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하시는 거죠. 읽기 전용 하시면 이제 읽기 전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쓰기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즉 수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침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악성 프로그램이요. 악성 프로그램이 침투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쓰기를 가능하게 하면은 그 파일을 갖다 수정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악성 프로그램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쓰기 가능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쓰기 가능을 하지 않고 읽기 전용으로만 해주시면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6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이건 뭘까요, 답이? 다음 중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변형을 대비할 수 있어 최근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디지털 워터마크예요. 저는 17번 답은 1번 디지털 워터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요거 제가 그림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요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문제 푸는데 바로 뭐냐면 OSI 7계층이란 모델하고 TCP/IP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을 비교한 건데요. 이걸 좀 보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OSI 7계층을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지금 TCP/IP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은 이제 뭐냐면 아까 TCP 잠깐 보셨는데, TCP/IP 프로토콜은 사용자 컴퓨터를 갖다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인데, 이 TCP/IP 프로토콜과 OSI 7계층 모델을 비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이제 TCP/IP 프로토콜은 두 개 프로토콜로 구성된 거죠. TCP란 프로토콜하고 IP란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자, TCP는 바로 이제 OSI 7계층 중에서 바로 네 번째 레이어인 트랜스포트 레이어, 즉 전송계층에 해당돼요. 전송계층 TCP는. 그리고 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돼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갖다가 잘 비교를 해주시되 OSI 7계층 모델과 TCP/IP를 갖다가 연결지어 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 돌아와서 보면은 TCP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은 TCP 중에 C가 바로 뭘까요? C는 바로 컨트롤한다. 즉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어하고 지원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번 메시지를 송수신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눠가지고 빠르게 전송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거죠.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1번도 TCP가 하는 역할이야. 그리고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하는 것. 직접 전송하는 건 바로 이제 IP가 되겠죠. IP. 그리고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 이것도 TCP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OSI 7계층 등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IP 프로토콜이 다름 아닌 전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송 계층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림 보면 아니죠. 바로 IP는 어디에 속해요? IP 프로토콜은 바로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는 친구죠. 전송 계층에 속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TCP가 되는 거죠. 요 그림을 잘 찍어 가셔도 좋고 어, 일단 녹화 영상에 같이 포함이 되긴 할 건데 찍어 가셔도 괜찮겠죠. 이 모델 그 이미지를 갖다가 그래픽을 갖다가 이렇게 잘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18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다시 찍어서 이제 그 저장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볼게요. 19번 문제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장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건 일단 최대 127개의 주변 기기 연결이 가능해요. 127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그 USB 장치의 장점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연결 및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핫스왑이 가능하다는 거죠. 핫스왑 혹은 핫스왑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범용 직렬 버스 장치다. 맞죠? 그죠?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맞고, 그죠? 아, 이거는 이제 틀리죠?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4번은 바로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병렬에 관한 설명이에요. 병렬. 그래서 19번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는 다음 중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보관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1번이 되겠죠.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가 바로 이제 그죠? 휴지통에 임시 보관돼 가지고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죠.